7의 3단원 보고 있어요. 글을 쓸 때 문제. 아우, 써지지를 않아. 주제를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글을 쓸 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도 해보고요. 첫 번째 문장은 보통 예상 독자를 생각하고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를 쓰면 되지. 됐어?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다? 여기 요만큼 쓰기 과정 총 5단계를 순서대로는 좀 익혀두셔야 하지 않나?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계획하기, 나는 무슨 글을 쓸 거야. 주제와 예상 독자를 정하고, 내용 생성하기, 글감을 모은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배치를 하고 처음 중간 끝 어디에 뭘 넣을까, 그 다음에 표현해보고 마지막에 고쳐 써보고, 이런 거죠. 글쓰기의 5단계라고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얘네들 순서대로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고 고쳐 쓰고, 얘네들 순서대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다. 왼쪽을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계획하기 단계, 그러니까 첫 단계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계획하기에서 뭐 합니까? 소재를 결정합니다. 쓰기 맥락을 분석하는데 요 말이 또 중요해요. 쓰기 맥락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독자, 글을 쓰는 목적, 주제, 매체, 어디에다 실을 건지, 그 다음에 제목까지 결정해주면 여기가 계획하기 단계인 거다. 오른쪽으로 와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다원이래요. 엄청 똘똘하게 생겼네. 공정여행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는 과정에 나타나서 일단 공정여행, 요게 소재죠. 글쓴이가 생성한 글의 내용과 이제 멈춤 없이 할게요. 공정여행을 소재로 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생성한 내용, 중간중간 점검하고 조정한 사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요 말 중요해요. 글을 쓰는데 쓰기 맥락이 글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왼쪽 거 같이 보면서 쓰기 맥락에는 뭐가 들어간다? 써야지. 독자,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실을 거니까 매체, 여기 4개가 쓰기 맥락에 들어간다라는 게 암기 포인트. 본문 보죠. 안녕, 난 다원이야. 오늘 내가 쓴 글을 한 편 소개하려고 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 알려줄게. 너네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계획하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계획하기는 글을 쓰는데 1단계라는 거. 다원이가 글을 쓰게 된 배경. 이번에 책을 읽고 공정여행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봤어. 공정여행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써봐야지. 소재가 뭐야? 공정여행. 공정여행이 소재다. 다음, 계속 빨간색.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과 관련한 쓰기 맥락. 쓰기 맥락에는 뭐 있니? 독자, 목적, 주제. 그 다음에 제목, 매체. 얘네들이 쓰기 맥락에 해당된다. 쓰기 맥락, 독자, 목적, 주제, 매체. 독자라고 해놨지만 앞에 2글자 더 놔도 괜찮아. 글을 아직 쓰지는 않았으니까 예상 독자. 공정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정여행을 하도록 권유한다. 권유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장하는 글이군요. 주제, 공정여행의 개념은 설명해주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글을 실을 매체는 신문이고요. 괄호 열고 인쇄 매체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된다. 제목은 공정여행이죠. 그런데 여기 빨간색 보니까 뭐라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고, 제가 위에다가 인쇄매체라고 써드리는 이유는 우리 블로그나 이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과는 달리 동영상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어. 기껏 넣어봐야 사진, 그래프 정도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매체를 고려해야 돼.
밑에 신문에다가 밑줄 신문이라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매체를 고려하고 있다. 독자 투고란에 실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겠지. 크크크. 제목은 뭐라고 할까? 공정여행.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래서 체크. 제목은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제목이 좋겠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제목.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라는 말을 추가한 거지. 쓰기 맥락 중에 무엇을 고려한 겁니까? 독자를 고려한 겁니다. 이야기. 첫 페이지에서는 이제 또 별 볼 거 없죠. 다음 옆에 1번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계속 빨간색 체크하고 있었죠. 쓰기 맥락. 쓰기 맥락에는 독자, 매체, 목적, 주제 다 들어가고 쓰기 맥락에 분류가 들어가지는 않았지. 라는 것들. 밑에 것들은 이제 또 빈칸 나머지는 하실 거고요. 왼쪽으로 이제 넘어옵시다. 어머, 벌써 내용 생성하기 들어갔죠? 내용 생성하기는 몇 번째? 2단계. 내용을 생성한다. 쉽게 생각하면 글감을 모으는 겁니다. 글 쓸거리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 매체에서 자료를 모아봐야지. 주의할 건 여러 매체에서 자료를 많이 모으는 건 좋아. 근데 모아놓은 그 글감을 모두 쓸 필요는 없어. 여러 매체에서 자료를 모아봐야지. 다원이는 신문책,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 외에도 텔레비전, 영화 등 매체나 자신이 직접 경험, 전문가의 면담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신문책, 인터넷, 텔레비전, 영화, 직접 경험, 면담 등 암튼 내용 생성할 수 있는 건 제일 좋아. 자, 살펴봅시다. 가운데에다가 툭 내가 쓸 글감 공정여행 하나 박아놓고 공정여행은 무슨 뜻일까? 개념을 정의해 주겠다 이건 거죠. 개념. 공정무역과 유사한 뜻일 건가? 지가 궁금해 보고 찾아봤더니 공정여행은 여행지 주민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민 존중, 환경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걸 중시하는 내가 봤을 땐 착한 여행, 녹색 관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공정여행은 왜 필요하지? 일반적인 여행은 여행지 주민의 수익이 낮아 여행지의 환경은 높아. 그러니까 공정무역을 통해서 여행지 주민의 수익을 높이고 여행지의 환경을 오염을 방지하는 그 개념, 그게 목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민의 수익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게 따지면 공정무역의 목적 정도 될 수 있겠군. 어떻게 실천하지? 실천 방식.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소비 도움이 되는 소비. 그러니까 자고 먹고 물건을 살 때 이것을 고려해 주자. 캠핑 갈 거야. 어차피 고기 구워 먹을 거죠. 고기 여기서 사가지 말고 거기에서 쓰자. 이런 거지. 사서 쓰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관광, 탄소 배출이나 쓰레기를 줄여봅시다 라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복습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다원이가 하는 말 요 말들이 있죠. 실제로는 얘네가 보기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다원이가 하는 말이야. 예상 독자는 공정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상 독자는 일단 아까 어디에 들어갔었지? 쓰기 맥락에 들어갔었었죠. 쓰기 맥락.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예상 독자 공정여행을 잘 모를 테니까 공정여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줘야 되겠어. 원래는 요거야. 1번 무슨 뜻일까만 쓰려고 했다가 추가한 거야. 왜 필요하지? 얘는 추가가 된 내용이야.
밑으로 내려와서 내용 조직하기 보기 전에 오른쪽 먼저 살펴볼게요. 내용 생성하기 빨간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내용을 생성했고 공정무역의 개념과 실천 방안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별표지 독자의 특징을 고려해서 공정여행의 필요성을 추가한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요만큼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한 군데 빨간색 치세요 하면은 여기지. 왜 필요하지? 라는 것.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밑으로 또 내려와서 이제 내용 조직하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단계라는 것을 3단계. 내용 조직하기. 내용 조직하기는 뭐예요? 처음, 중간, 끝에 무엇을 넣을까라고 하면서 여기 개요표 작성하는 걸 내용 조직하기라고 보면 된다.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했대요. 공정무역의 의의, 무엇에 의의 하면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해. 뭐뭐뭐뭐 해서 좋은 점. 뭐뭐뭐뭐 해서 좋은 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처음 부분에 뭐뭐 해서 좋은 점 아니야. 보통 무엇의 의는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얘 끝으로 옮길 거야. 중간 부분 공정무역의 개념,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방법 가나아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병렬식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거 해 봅시다 라며 열거의 방식을 쓰면 되겠군.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사용하자. 쾌적한 숙박시설과 오락시설을 확충하는 게 공정무역이야? 딱히 공정무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해치고 있어? 통일성을 해치고 있어. 그래 옆에 화살표 따라와. 공정무역의 실천 방안 중 요 단은 밑줄 통일성을 해치니까 삭제합시다. 끝. 공정무역이 주목받게 된 배경 얘네는 처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정무역의 의의와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를 순서를 바꿔 놓읍시다. 순서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 위로 올라와. 목적에 따라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흐름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했다. 그래서 얘네들 순서를 바꿨습니다. 시험 포인트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예요. 뭐라고? 요거랑 두고 여기 어디 있어? 이거랑 순서를 바꿀 거야. 왜 바꿀 거야?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요 말이 중요한 거야. 다음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대로 쭉쭉쭉쭉쭉쭉 써놨는데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첨가, 삭제, 대체할 것은 없을까? 전체 뼈대를 작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에서 개요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겠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우리는 꼭 뭐 해야 돼? 첨가, 삭제, 대체할 게 없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됐고 오른쪽으로 와서 또 잠깐 살펴볼게요. 내용 조직하기 3단계 글의 개요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흐름을 고려해서 처음과 끝을 바꾼다. 통일성을 고려해서 본론 다에 들어간 것 뺀다. 삭제한다. 내용 조직하기 처음, 중간, 끝. 처음 부분엔 공정무역이 주목받게 된 배경, 중간 부분에서는 개념, 실천 방안, 끝에는 공정무역의 의의. 조금 더 추가할 만한 내용들 뭐 있을까? 제일 눈에 띄는 건 여기지. 실천 방법이 하나는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넣어 주어야겠는 이라고 생각해 보자. 밑으로 내려오죠. 공정무역과 일반 여행의 차이점. 일반 여행 말고 공정무역은 여행지의 주민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행지의 환경을 보호하는 거고요.
여행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여행은 여행지 주민의 수익이 낮아 대형 리조트 이런 데서에만 자면 돈 버는 거는 대기업밖에 없다고. 여행지의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뭐 공정무역하고 같은 건가? 라고 해놨는데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자꾸 잔소리처럼 하지만 여기 누구야? 다원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야. 여기 이 단원에서는 놓치면 안 돼. 다음 페이지. 표현하기죠. 이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고 우리는 알고 있죠? 표현하기 4단계. 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오, 옆에다가 땡땡. 흥미를 끌 수 있는 흥미 끄는 제목. 그리고 글은 어때요?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첫 문장에서 빵 때리고 시작해 줘야 돼.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껏 편안해온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의문형으로 문장을 제기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죠. 밑에 살펴봅시다.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명사형으로 끝났습니다.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일단 문장의 어순을 바꾸었다. 도치. 여행에다가 동그라미 꽝 해놓고 명사형 종결. 그 다음에 요렇게 얘네들 뭐라고 하지? 이모티콘을 나타내서 글쓴이,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 줍니다.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의 종류에 따라서 요 이모티콘은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의문형, 의문문 사용합니다. 내용을 인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쓸까?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라고.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묵으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면 여행의 수익 대부분은 여행 업체에만 갈 뿐 여행지의 주민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아요. 대형 호텔 꼬불꼬불, 콘도 꼬불꼬불, 유명 관광지 꼬불꼬불, 여행지의 주민에게 이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꼬불꼬불. 요렇게 화살표. 여행지의 주민에게 이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점. 역시 이모티콘 쓰고 있죠. 더구나 여행 과정에서에 나오는 쓰레기와 탄소는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죠. 쓰레기와 탄소 꼬불꼬불 문제점 2. 그러면 위에 나와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지역 주민에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점 1. 쓰레기와 탄소가 나타납니다. 문제점 2.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바로 공정여행이다. 공정여행 빨간색.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요만큼 묻고 공정여행이 나타나게 된 배경. 공정여행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렇게. 다음 진짜 중요한 거는 다원양이 써놓은 거라고 그랬죠. 왼쪽 살펴보러 갈게요. 여행은 생각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한다로 시작한 것보다 어순을 바꿨어. 그러면 더 흥미로울 거야. and 옆에다가 또 더하기 하나만 더 씁시다. 명사형 종결. 문장을 사용하면 인상 깊겠지? 그러면 또 여기도 빨간색으로 체크. 그리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해야 되겠어 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오죠. 벌써 고쳐쓰기야? 왼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표현하기, 다양한 표현 기법을 씁시다. 뭐 썼어요? 첫 문장을 명사구로 끝냈습니다. 에이, 왜 자꾸 하나씩만 하지? and 더하기 옆에다가 도치 문장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도치까지. 둘째 문장을 의문문으로 썼습니다. 이유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밑으로 내려오죠. 쓰기, 매체를 고려해서 글이 실리게 될 매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글이 실리게 될 매체 뭐였었지? 인쇄 매체, 신문이었었죠. 신문이라는 걸 고려해서 표현의 적절성과 일관성에 따라서 한번 수정해 볼 거야. 조금 있다가 이거는 5단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모티콘 쓰는 건 좋은데 이거 신문의 성격에 따라 생략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고쳐쓰기에서 이모티콘 삭제할 거예요. 뭐뭐 했어요 라는 표현을 뭐뭐다 라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왜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뭐뭐예요 라는 건 비격식체니까. 비격식체라서 격식체 문장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일단 또 왼쪽으로 올라와서 고쳐쓰기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우리는 알고 있죠? 고쳐쓰기는 몇 단계? 마지막 5번째 단계라는 거. 고쳐쓰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고쳐쓰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꾸는 겁니다.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글에서부터 단어 수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고치는 거다. 일단 첫 번째,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무역 제목 그대로 놔뒀죠.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첫 문장 마음에 들었나 봐. 냅두기로 했어. 으흣. 그림말을 삭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매체의 성격을 고려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묵으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면 여행의 수익 대부분은 여행 관련 업체에만 돌아갈 뿐 여행지의 주민에겐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얘도 매체의 성격을 고려한 거지. 더구나 여행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탄소는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매체를 고려해서 말투를 바꾼 거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방식의 여행이 바로 공정여행이다. 공정여행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림말 삭제하고 아나요 미치지요 라는 말의 말투를 바꿨어. 왜냐? 빨간색 신문에 실릴 글이야. 격식을 갖추어야 해. 그림말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종결 표현도 일관성이 있어야 해. 그래서 뭐뭐다 이렇게 끝내기로 했어. 밑으로 내려오죠. 공정여행은 여행지의 주민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여행으로 끊어 공정무역의 개념 혹은 공정무역의 목적 착한 여행 녹색 관광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정여행은 다소 느리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는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여행지의 주민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장점. 이렇게. 옆에 아까 읽다가 만 거 살펴보면 됐고 인상적인 표현하기는 직유, 은유, 의인, 과장, 열거, 점층, 서리, 도치, 인용 요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9개 중에 저 그게 뭐예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아까 수줍어서 말 못했는데 뭐 잠깐 몰랐었거든요. 살짝 저 지나갈 때 이따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공정여행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보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해야 한다. 아, 물어보고 답하고 그럼 또 옆에다가 문답 이렇게 또 하나 써도 되겠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이나 민박을 이용하고 1.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식사하고 2.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 3. 뭐 1, 2, 3이에요. 공정여행 실천 방법 1, 2, 3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을 했을 때의 결과. 잘 잤어?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고 여행지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에도 장점.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입시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요것도 장점. 혹은 이러한 공정 여행을 했었을 때의 다음 뭘 하면 되냐? 둘째, 구체적으로 또 나왔고요.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는 좀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둘째로 나왔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논문 자료에 따르면 인용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는데 인용 출처를 밝힘. 괜찮은데 요 정도면은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신뢰성 높일 수 있음. 1년 동안 국내 여행에 이용한 교통수단에서 배출된 탄소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면 47억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나 도보로 여행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다. 대중교통, 자전거나 도보로 여행을 한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예시의 방법이 쓰여져 있지.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자전거나 도보 여행을 하면 여행지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밑에 잠깐만 볼게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여행의 주민을 만나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여행지를 느릿느릿 다니면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색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왠지 공정여행의 완전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사진 찍는 것보다 공정여행으로 가슴에 영원히 남는 사진을 찍는 게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물어보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요.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사진 찍는 것보다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 이해도가 말 그대로 비유적 표현인 거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라는 것들. 밑에 시뻘건색으로 쓰여져 있죠. 읽어볼게요. 끝으로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체험 활동. 지역 특산물을 생산해 온 곳을 방문해서 체험해보고 문화유적지 답사하고 여행지의 독특한 풍속을 체험해보자. 잊지 못할 추억을 한아름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라고 했다. 프랑스 소설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 새로운 풍경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져보세요 라고 요 앞부분으로 가져와서 첨가해주고 마지막 끝에 빨간색 예를 추가해서 보충해보자 이런 거지. 왠지 글의 내용이 좀 풍성해진 듯한 느낌을 주는군. 왼쪽으로 와서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다원이가 한 생각,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 확인. 독자들에게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 공정여행 실천하는 방법 자세히. 그래서 문단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어. 밑에 유명인의 말을 인용해서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면 좋겠어. 그래서 소설가의 말을 인용을 했다. 여행과 관련된 말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디 해석이 있는가? 고칠 표현이 또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꼬깃꼬깃 해가지고 막 쓰고 버리고 하고 있나 보네요. 맞아. 글은 저렇게 고민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지. 오른쪽으로 살펴와서 볼게요. 고쳐쓰기 두 번째, 내용과 표현을 점검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내용 보충이나 삭제. 유명인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뭐가 나왔어? 공정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을 권유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말 중요하죠. 실천 방법에 대한 문단을 추가했다. 소설가 프루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참고 자료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고쳐쓰기의 방법.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의 요구에 따라서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내용, 조직, 표현 측면에서 적절성 평가를 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고쳐본다. 큰 거에서부터 작은 수준으로 고쳐나갑니다. 라는 것들. 큰 거, 글 전체 큰 거에서 단어 수준, 작은 것 수준으로 고쳐나갑니다. 요 말 잘 기억해 두라. 됐고요. 글의 일관성이 있는지 생각해야죠. 매체에 어울리는 표현인지 생각해야죠. 보충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기 위해 인용할 말 있는가 있으면 찾아서 쓰고 글의 주제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탈락. 여기에서 틀렸어요. 왜?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여야지. 주제가 여러 개면 그건 좋은 글이 아니야. 뭐 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 주제는 다양한 거 아니야? 주제는 딱 하나만 써야 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제에서 어긋나면 뭐라고 하면서 통일성을 해치고 있어라고 하면서 삭제해야지. 다음 페이지. 이제 학습활동에서 정리할게요. 너무 당연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외우고 있지만 계획,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쓰기. 일단 요 5단계 외워두셔야 한다. 그 다음 옆에 쓰기 맥락 고려해야 한다. 쓰기 맥락에는 뭐 있어? 독자, 주제, 매체, 목적, 독자, 주제, 매체, 목적. 얘네들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낼 수가 있지. 잘못된 글 아니면 계획하기 단계를 보여주고 공정여행은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제목이 아니다. 주제를 고려하여 제목을 이렇게 고친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처음과 끝의 내용 배치가 주제 전달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순서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문장을 던져줄 거라고. 걔네들만 매치시킬 수 있으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점검과 조직 내용에 따라서 이 글을 한번 고쳐봅시다. 라는 것들. 여기 빨간색 별표. 어쩌고 저쩌고 지역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고 여행지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이 입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너 대학 잘 가려면 공정여행 하세요. 근데 이게 글 전체의 통일성에 좀 어긋나는 문장이지. 그래서 삭제하기로 했어.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 있군. 그 문장을 빼야 되겠어. 옆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삭제할 거야. 문장 사이에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니 연결하는 말을 보완해 줘야 되겠어. 그러면 또한 이러한 접속 표현을 사용해 주자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그러면 넣자, 또한 넣자, 요 문장 빼자라고 하면 그럴듯한데 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받아들일 거라고.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뭐라고? 여기야. 얘네를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이러한 표현을 넣는지, 왜 얘를 빼는지 그거를 좀 고민은 하셔야 한다. 다음 페이지. 다음에 조정 과정을 고려하여 마의 끝 문장을 함께 씁시다. 아까 표현하기 마지막에는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 영원히 가슴에 남을 만한 사진을 찍는 게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라면서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이라고 하면서 비유적 표현, 의문형 문장으로 끝났는데, 자, 이 글의 목적 뭐였었지? 공정여행을 권유하는 거였었잖아. 권유하는 걸로 좀 약한 것 같아. 한 번 더 권유해 줄 수 있어? 우리 함께 떠나자.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 착한 여행을. 일단 떠나자 청유형 문장 썼고,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 착한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자라고 하면서 도치의 방법을 썼다고. 한 번 더 권유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옆에 체크. 공정여행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거니까 동참할 걸 권유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 줘야 되겠어.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자라고. 밑으로 내려와서 쓰기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어머 큰일 났네. 주제가 다음과 같이 바뀌면 그냥 다른 걸 쓰라는 얘기야. 주제가 바뀌면 개요를 어떻게 고칠까요? 공정여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준비할 때 고려할 점. 공정여행 이렇게 준비해요. 공정여행의 개념과 실태, 중간 불편한 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교통 숙박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정 계획하고 예산 비용 산출하고 교통 숙박 지역 정보 수집하고 끝에 준비한 만큼 더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일단 바뀌지 않는 건 처음, 중간, 끝.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거는 공정여행할 때 불편한 점.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 점.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고. 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요거를 주고 선생님이 쓸데없는 거를 여기 다 하나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혹은 요거 하나 빼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요걸 추가해야 되겠어. 여기 하나 뭐 쓸데없는 거 들어가면은 삭제해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거다. 시험 문제는 다시 요 표를 바탕으로 처음 끝에 좀 생뚱맞은 말 넣어놓으면은 고치기. 중간 1, 2에서 쓸데없는 거 넣어놓으면은 그거 삭제해야 된다는 거 체크. 여기 들어가 있는 1에 가나 2에 가나 둘 다 괜찮은데 이게 없을 거라고. 그러면 추가해야 되겠어. 그런 말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네는 자꾸 읽어놔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밑으로 내려오자. 다음 페이지.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고쳐 써보고 모두먼들과 이야기 한번 잘 나눠보세요. 패스. 다음 페이지.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의 정서를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쓰기 맥락 체크. 쓰기 맥락에는 예상 독자, 목적, 글의 종류, 글의 주제, 매체 요렇게 들어갑니다. SM 아까 쓰기 맥락 4개였었는데요. 거기에 누가 추가가 됐어? 글의 종류 하나 정도는 추가된 거지. 이것도 쓰기 맥락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쓸 때 고려해야 할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는 분량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많은 신선한 표현을 쓰지?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도 돼. 밑으로 내려갑시다.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썼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 써야 할지. 됐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돌아가야 될지. 됐어. 아,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쳐 쓰기는 글을 쓰는 중간중간 단계 언제든지 고쳐 쓰기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마치고 고쳐 쓰기 해야 한다. 틀린 거야. 표현하면서 고쳐쓰기 할 수 있어. 내용 조직하면서 고칠 수 있어. 이러한 것들. 밑에 나와 있는 거 3번도 오케이 패스. 다음 페이지. 각자 자신의 쓴 글을 고쳐서 완성해 봅시다. 열심히 잘 완성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고쳐 쓴 게 더 나아졌습니까? 그치. 고치면은 좀 더 나아져야지. 됐어.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나오겠니? 쓰기 맥락에는 뭐 들어갑니까? 매체, 예상 독자, 주제, 목적, 글의 종류.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쓰기 요 5단계 정도는 순서대로 좀 외워두셔야 되지 않나? 라고 주장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 소단원 정리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순서 외워 놓으시고 쓰기 맥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독자, 목적, 주제, 매체, 글의 종류 요 정도 들어갈 수가 있다. 됐고 이 글 자체는 이것 가지고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어. 볼 거 없습니다. 다원이가 쓰기 과정에서의 점검한 것, 저는 의외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의 내용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 드릴 거예요. 잠깐 기다려. 주제가 바뀌면 개요도 바뀌게 됩니다. 얘도 별표, 그리고 빨간색 체크. 주제가 변하면 글 전체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글 전체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확인. 여기에 나와 있는 빈칸 채워놓고 앞으로 돌아와서 빈칸이 있었던 꼽사리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소단원 문제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